(2026년 7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수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주행입니다. 총체적 위기 속에서 역주행, 그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무슨 권력 강화를 저렇게 추진합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수치 조작한 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제가 선관위는 해체에 가깝게 완전히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되죠. 지금 민스키 모먼트란 말까지 나오고 한국 경제가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데, 민주당 정신 못 차리고 전당대회 앞두고 속절없는 당대표 선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도 엉망진창이죠. 앞선 보도에서 말씀드렸지만 빈 기관총 들고 GP, GOP 지키더니 미 해병대 UAV를 북한 UAV인지 뭔지 몰라갖고 소동을 치르고 두루미를 발령하는 육군. 하여간 모든 것이 개판입니다. 이재명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선관위부터 볼게요. 지난 6.3 지방선거 경기도권 관내투표 조사해보니까 참 희한한 게 발견이죠. 평택시 신평동 4투표소는 오전 9시까지 772명이던 누적 투표자 수가 10시에 갑자기 1320명으로 548명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이게 수치가 전혀 변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늘어났어요. 점심시간 때에는 사람들이 좀 오는데 0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두천 상패동 1투표소도 거의 똑같아요. 오후 1시 784명인데 오후 4시까지 한 명도 늘지 않았고 그 후에 늘어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이 구리, 수택동, 여주, 강천면, 성남, 상대원, 안산, 이동, 고양시, 고양동에서도 다 확인됩니다. 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가 숫자가 안 맞으니까 기다렸다가 다시 조작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해명을 했습니다. 잠정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 없이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선관위가 발행한 종합관리지침에 따르면은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므로 철저히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 투표율이 발표돼갖고 그게 집계돼가지고 매 시간 지금 투표율이 얼마입니다 뉴스가 나오는데 다 허위였던 거죠. 그러면 선관위는 지금 뭘 얼마나 엉터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6.3 올공 사태를 지금 끌어내지 못하니까, 요즘요 저도 문자를 많이 받는데 온열 질환자가 많이 나오고 열사병 조심하라고 자꾸 와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나쁘게 해석하면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시위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날 더우니까 시위하러 나가지 말라는 거고 교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판이면 이 모양입니까? 이 앞선 방송에서 제가 1군단 지역에서 UAV가 나타났는데 그게 북한이 한 건지 뭔지 몰라갖고 난리를 쳤는데 미 해병대 거다. 근데 지금 우리 군은 미군 측에서 통보를 안 해줬다 그러는데 미군은 통보했다는 거죠. 통보 안 했다고 우겨야지 뭐. 그리고 이거 정치권은 시킬 겁니다. 나라가 개판입니다. 개판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거 믿고 여러분 잘 수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는 지금 어디가 있죠? 지금 칠레나 아르헨티나가 있나? 룰루랄라? 자기는 여름휴가 안 간다고 좀 신나게 돌고 있고, 그 브릭스의 한 나라인 브라질 공식 국빈 방문은 해야겠지만 그 룰라 만나갖고 서로 한 사람은 선방공, 자기는 소년공 출신이라고 얼씨구 좋다. 어디 노조 단체나 방문하고 그런 정신 상태로 대한민국 끌겠습니까? 선관위 엉망, 우리 군대 엉망.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여당은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지만 이거 내일이면 끝나는 거고 이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불편한 공소는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공소기각 조항은 또 강화합니다. 이재명이 살려고 하는 건 좋지만 보안수사권 없애버리면 국민들 많이 피해볼 겁니다. 저는 경찰을 알아요. 경찰이 힘을 쓰면요. 지금 각국에서 가장 힘이 센 조직이 경찰하고 군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시작부터 따지면 김영삼 때부터 계속 군을 두드러 패서 그래도 군이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군을 두려워하잖아요. 계엄령도 동원되고 또 무기를 들고 뛰쳐나면 어떻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서운 게 경찰입니다. 경찰은요,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거의 경찰은 알 수 있고요. 가장 쉬운 게 지난번 계엄하고 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경찰이 수사로 갔을 때 경호원들이 총 못 쏘잖아요. 사격대회 하게 되면 경호원들이 이길 겁니다. 체력도 좋을 거예요. 근데 결국 경찰이 뚫고 들어가잖아요. 경호원들이 지금 줄줄이 체포돼서 뭐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무섭습니다, 경찰. 경찰하고 군이 붙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경찰은 군과 더불어 이렇게 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군은 육해공군으로 쪼개놓고 싸울 때만, 적하고 싸울 때만 통합해서 싸우는 거고. 경찰은 검찰량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경찰은 수사, 정보 다 하기 때문에 너무 센 조직입니다. 거의 세금 걷는 것 빼면 국가가 경찰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걸 통제하지 못하도록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또 이재명이 지금 대법원 원심 파기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은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려도 잘 안 되니까는 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법을 고쳐서 형사수사법을 지금 개정을 하는 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통과되겠죠. 이거 하도 엉망이니까 형사법을 하는 학자 62명이 이거는 경찰 수사권은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순수 학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개혁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여요. 개판입니다. 나라가 개판. 얼마나 개판이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굉장히 쫓기고 있습니다. 군도 저렇게 해서 엉망 만들었지, 경찰하고 검찰 엉망 만들었지, 경제 주식 떨어져서 엉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요, HSBC라고 홍콩 샹하이 뱅크죠. 여기서 한국에서 민스키 모멘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인 하이먼 민스키가 주장한 건데, 금융이 불안해질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경기가 갑자기 호황이 끝나면은 경기가 추락하면 돈을 못 버니까 빚을 못 갚죠. 그럼 부채는 갚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부채 갚기 위해서 건전자산까지 팔면서 그렇게 되면은 멀쩡한 자산도 폭락하면서 금융위기, 즉 IMF 위기 같은 게 벌어집니다. 지금 한국이 글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HSBC가 판단을 했습니다. 개판이란 얘기죠.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윤석열 마지막 도박이었던 엉성한 계엄이 실패하면서 이재명이라는 범법자가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주식을 너무 올렸죠. 그러다가 지금 국민연금 같은 데도 뭐 더 국민연금 매달 사람들이 이제 납부를 하니까 돈은 들어오니까 살 수는 있는데 사게 되면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한도가 이미 꽉 차서 살 수가 없어요. 주식이 이게 안 됩니다. 당분간은 안 될 겁니다. 지금 5천까지 내려왔는데 5천대인데 4천대까지 가겠죠. 3천대도 일시적으로 찍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상당한 기간 횡보를 할 거예요.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뽑는다고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이 하는 거 보면 참 그것도 가관이고 뭐 봐줄 게 없네요. 이게 정치적 위기인데 민주당은 자기네 민주주의 한다고 반명 친명이 싸우고 있고 또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선관위는 지금 완전히 개판이죠. 법원도 개판이고요. 이 선관위 위원장 각 시군 다 누가 판사들이 했잖아요. 근데 뭐 판사들 지금 이진관 판사가 재판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대단한 재판 독재를 하고 있고 개판입니다. 군도 개판이고요. 저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각자 재산 관리 잘 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죠. 살아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와해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능력은 안 보이고 참 위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87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미 그거는 87 체제라고 하는 거는 48년 정부를 만들었을 때 그때 뭐 민주주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방종하는 민주주의 하자는 세력들이 나대다가
전쟁이 나니까 전쟁 지휘를 이승만이 하면서 자기 당, 자유당을 만들고 대통령 권한을 발췌 개헌, 그 다음에 4.4.5.2 개헌으로 강화하면서 좀 안정으로 끌었죠. 근데 그건 독재가 되니까 무너지고 또 그 세력들이 4.19에 권력 잡았다가 나라가 개판되니까 또 구국의 세력 박정희가 나와서 18년 동안 정상화는 했지만 독재화하고 그리고 11.6으로 돌아가시니까 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좌파들은 서울의 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혼란이었죠. 그걸 신군부의 전두환 소장이 8년간 정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6.26으로 육공체제를 만들어서 그동안 한국이 상당히 힘이 있어져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을 버텨왔지만 이 육공체제를 이용해서 좌파들이 권력을 잡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뭐 주사파 3명,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다 운동권들이 어떻게 그리고 이재명은 유사운동권이 권력을 져버렸잖아요. 국회의장 전임 윤호중이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다 좌파들 그람시 이름대로 좌파 헤게모니를 다 엘리트들 집단으로 국회를 통해 다 잡아버렸습니다. 이 체제를 깨야 됩니다. 이렇게 남노당들이 설치다가 그 북한이 내영에서 일으킨 전쟁이 6.25잖아요. 그리고 간신히 일어난 이 나라를 또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는 이재명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 속에 민주당은 자기네 세상 왔다고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